KBS가 자랑하는 진짜 기자 최경영의 경제쇼. 네, 오랜만에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네. 일단 뭐 화이자가 뭐 코로나 백신 뭐 90%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네. 근데 밤사이에 뭐 뉴욕이랄지 유럽 증시는 많이 올랐는데 네네네. 우리 증시는 뭐 뜨뜻미지근합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가장 예. 기다리던 뉴스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팬데믹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고 예. 우리가 지금의 이런 강력한 통제가 계속되는 상황을 계속 누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렸었던 뉴스고 오늘 이제 우리 국내 증시 반응은 상당히 차가웠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백신 나온 거는 반갑지만 과연 이게 보급에 대한 속도라든지 우리에게 돌아오는 기회는 언제쯤일까? 이런 예. 상당히 조금 냉정한 평가를 내리신 부분 등이 예. 오늘과 같은 어떤 시장 반응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사실 또 소식이 나오는 거하고 사실 어젯밤에 장중에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장중에 나왔을 때는 이제 막 분석을 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일단 들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시장에서 상당히 분석이 잘 돼 있고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예. 그동안 이런 그 팬데믹 상황에서 통제가 크다 보니 이제 이 어떤 수혜를 받았었던 산업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흔히 말했던 뭐 언택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아요. 사실 이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예. 이 언택이나 이런 어떤 플랫폼 기반 기업들이 예. 그동안의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성장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이 팬데믹 상황이 아니면은 누릴 수 없었던 영업 환경이죠. 가령 진단 키트랄지 뭐 이런 것들.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예.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해당되는 산업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영업 환경이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성장 가치를 높게 부여를 했는데 예. 딱 이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딱 이 한마디를 하니까 주가가 출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참 우리 국내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은 스타디가 정말 잘 되어 있다. 그렇죠. 사실 그거를 오늘 하루 시장 동향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네.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도 빨리 배우고 자본주의도 빨리 배우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바이든 미국 대선에서는 승리를 뭐 미국 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했습니다만 네네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막 축하 전화를 해버리고 네네네. 이러면 뭐 뭐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여러 가지 불복 시나리오나 조금 투자자들의 머리를 더 골치 아프게 만드는 일들은 있는데요. 예. 근데 시간은 결국은 이 선거의 결과 편에 쓸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예. 어차피 이 지금의 과정조차도 역사책에 기록될 거지 않습니까? 예. 결국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는 있다. 그 이제 그걸 확인하는 과정 정도에 남아 있다라 봐야 될 것 같고 예. 결과의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시장의 반응이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지었다라 보진 않아요. 예. 뭐 재선에 성공했다라면 미국민들이 안정을 선택했다. 라고 했었을 거고 예.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시장은 지난 4년의 성과도 나쁘진 않았지만 성장을 위한 변화를 선택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런 재해석에 대한 과정은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라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도 계속될 문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예. 그리고 어떤 정책에 투자자들이 많이 함몰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는지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거고 예. 앞으로 돈의 씀씀이가 달라질 거야. 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금 좀 타이트하게 조금 적용하시는 경향 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기업과 가계의 대응 속도가 훨씬 더 빨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사실 올 한 해 너무 많은 재정 지출을 일으켜서 예. 사실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인데 예. 운신의 폭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주도권은 기업과 산업 그리고 가계 쪽에
칼자루가 있다라는 예. 부분 등을 더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바이든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 네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하나씩 좀 나눠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예. 우선은 이 바이든 정부가 지향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경제나 정책을 다 뒤바꿀 거야. 이것은 사실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 보고요. 예, 그렇죠. 문제는 이제 바이든 정부는 어게인 오바마일 것인가 아니면 포스트 트럼프일 것인가 여기에서 먼저 구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우선 당장 뭔가 다른 본인은 이제 어떤 변화에서 선택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 포스트 트럼프에 대한 고민을 먼저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나는 그렇죠. 트럼프와 달라라는 것들을 강조하려 할 거고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또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은 트럼프 프리미엄이 있을 거고 트럼프 로스트가 있을 겁니다. 예. 지난 4년 동안 트럼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와 미국이 얻어낸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어느 정부든 잘한 거는 그냥 계승하려 할 거고 뭔가 내가 색깔을 내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돌려놓겠어. 라는 그렇죠. 것들을 초반부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거든요. 초반부에.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 트럼프 프리미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었고 또 어떤 통상 정책 등에 대한 정상화라든지 중국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은 예. 계승하려 할 겁니다. 대신 직접 안 하겠죠. 밑에 이제 국무총리를 그 예하로 예. 이제 실무자들에게 그런 것들은 맡겨놓을 겁니다. 예. 예전에 해왔던 정책대로 그대로 진행해. 대신에 지난 4년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에 미국 경제가 실기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어떤 먼저 건가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오바마 케어를 후퇴시킨 그래서 공공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시켜서 그랬죠. 그 문제 등을 다뤘지 예.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 내용 등이 맞물린다라고 보면 결국 친환경 부분 그리고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 예.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정상화에 대한 시도 등을 임기 초반부에 다뤄질 가능성이 크겠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와 관련된 해당 산업 등의 어떤 성장 가치에 대한 재평가 작업, 그리고 예. 기대 요인들, 수혜 여부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많이 다루면서 투자자들은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정치 경제학적으로는 사실은 성장률은 높였죠. 사실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그렇죠. 예. 네네. 하지만 빈부격차는 더 안 좋아졌다, 악화됐다. 맞습니다. 네. 이런 비판이 특히 민주당 쪽으로부터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이 부분이 또 흑백 갈등과 연결돼서 또 표를 몰아준 쪽도 그쪽이고. 그렇죠. 네네.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사실은 중도주의자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가져갈지 참 저도 궁금하긴 한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로 다루게 되면 이제 중장기 플랜을 얘기하겠죠. 예. 뭐 5년, 10년 사이에 단계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 우리의 어떤 사회적 가치의 분배 활동을 공정히 가져가겠다라는 예. 것들로 하게 될 거고 예. 그러면서 당연히 어떤 기득권층에서의 조세정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세금을 인상한다고 당연히 하니까. 하겠죠. 근데 예. 이들에게는 충분히 그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와 약세죠. 예. 결국은 그동안 10년 동안 미국 경제, 미국 주식시장이 초호황을 누려왔었던 것은 트럼프 프리미엄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약화되면서 뭔가 어떤 그 분배 활동을 조금 정상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지난 10년과 비교해서 달러와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이 얘기는 지금 미국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러 자산을 조금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국내 주식시장 그들 입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해외로.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경제적 주의가 당장 바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 지금 신흥시장 특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엄청난 서학개미들의 어떤 투자가 서학개미.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부분 등은 본인들이 부드럽게 엑시트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반대로 현재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여전히 중국이나 한국 이런 몇몇 나라들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위기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예. 내년 이후로 회복 속도도 빠를 것 같아. 예. 이제 그런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다 보니까 그 해당국 통화 가치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 이후로는 이런 그 밸런스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투자의 우선순위가 재편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조금 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팬데믹 상황에서 불안하니까 당연히 미국 1등, 그 다음에 따라가는 그 해당 주식시장이나 뭐 스타일 업종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밸런스가 조금씩 키 맞추기를 해줄 가능성이 조금씩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면 네네.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좋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올해 네. 어쨌든 우리 국내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고 뭐 저는 외국인이 많이 사줄 거를 낙관하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외국인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더 사줬봤자 예. 나갈 때 나중에 피해만 주게 될 뿐이지. 아, 저는 그거를 별로 원하진 않고 오히려 또 예. 외국인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기여할 부분은 우리 올해 용기를 갖고 투자하셨던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기분 좋게 엑시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라는 것 정도만 오히려 네. 기여할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예. 그리고 시간이 지금 경과되고 나면은 뭔가 선순환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 그림이겠죠. 예. 그러면 아까 환율은 달러와 약세를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원화 강세가 맞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 우리의 어떤 실물 경제 상황과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원화 강세 기조로 가는 거는 예. 전혀 이상한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괜찮을까요?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 그런 수출에 대한 예. 부분인데요. 우리 기업들이 지난 십수년 동안 환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또 생산 기지를 다 현지화해놨잖아요. 그랬죠. 미국에 예. 팔 물건은 미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옆에 멕시코에서 만들고 그렇죠. 예전 90년대 이전처럼 우리나라에서 공장 돌려가지고 나갈 때 그 환율 체크해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하기보다는 우리의 기초 체력을 반영하는 통화의 가치 변화 예.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갖는 것이 또 중요하고 이렇게 원화가 재평가 받으면서 가치가 절상 압력이 커지게 될 때 또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무엇인가? 그렇죠.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원화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주게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응집되어 있는 자본을 가지고 예. 밖에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정부도 고민해야 되고 기업들도 고민을 해야 그렇죠. 되는. 그리고 예. 지금은 우리가 어차피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장 돌리고 제품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버는 속도보다 그렇죠. 자본의 그 승수 효과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돈을 버는 속도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통화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와 응집되어 있는 자본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에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기대감과 포부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융선진국 한 20년 노래를 불렀는데 그렇죠. 혹시 이번 기회에 이게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뭐 이거는 물꼬를 터주는 과정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또 우리 특히 금융산업도 상당히 성장을 하다가 멈춘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내수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외에 나가서 뭔가 돈을 번다라는 것이 상당히 또 위험한 부분들도 없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이 과정은 미국 투자은행들, 일본 투자은행들 다 과거에도 경험을 했었던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예. 이 내용들을 다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서 예.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의 또 주체 중에 하나가 기업 쪽이거든요. 예.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도 뭔가 성장이 멈췄을 때 그런 자본 소득을 캐피탈 게인을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된다라면 예. 추후에 어떤 기업 가치를 다시금 또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줄 수도 있게 된다는 거겠죠. 위험 부담을 안 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해외로 가서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네네네. 또 큰 물에서 놀아야 계속 또 우물 안에서만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사실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너무 큰 고래여서 한꺼번에 그런 들어오지도 측면도 전혀 없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자본시장도 뭔가 레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을 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잡기 위한 정책들도 필요하겠지만 예. 시장의 어떤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신규 진입 세대들에 대한 진출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여러 지원안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런 이원화된 정책에 대한 부분 등을 했었을 때 예. 그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이 예.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간다.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절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1,050원 이야기도 나오던데. 우선은 예. 뭐 2021년 얘기만 놓고 본다라면 예. 그렇게 보는 부분이 맞겠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의 상황이 우리 경제, 우리 기업들, 우리 산업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기로에 와 있다라고 봐요. 예. 한 번 더 그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상황은 저는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저는 리셋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리셋 네, 초기화되어 되고 있는. 있다? 지금 아니면- 이미 초기화된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를 위한 하나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군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과정,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우리가 노려야 될 부분은 이 잠재력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회 요인이 상당히 커져 있다라고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혹시 우리 원화 가치가 이제 절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자산 시장이 같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렇죠. 부동산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네네.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가 버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 잠재력은 여전히 크고요. 예. 그리고 뭐 이미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가 흔히 아주 기본적인 회계 상식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등식이라고 있죠. 예.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에 자본의 손실이 있었냐?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일자리 사라진 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러네. 부동산 가격 급락 없었죠. 주가 급락 물론 주가 급락은 했지만 다 회복했죠. 그렇죠. 예. 별로 손실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부채는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 자산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주식도 쉽게 올라가고 부동산도 안 빠진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환율과 다른 논리를 가지고 나서 우리는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 예. 수요와 공급 논리를 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금융 조건은 어쨌든 자산의 가치를 부풀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단계라는 점입니다.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현 상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인지하시고 투자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뭐 비투다 물론 이제 나의 어떤 삶과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리한 투자 이건 예.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예. 현재의 시장 상황은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는 없다. 맞아요. 그래서 예. 그렇다 보니 투자 활동이 상당히 왕성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하이든님은 미중 관계는 어떨까요? 언론에서는 바이든을 친중적인 인물로 묘사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예. 뭐 그냥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갑자기 친중 인물이 등장했는지 사실 그거는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등장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 11월 그 오중전에서 중국에서 나왔던 자립 경제에 대한 메시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화해에 대한 어떤 첫 물꼬를 전혀 트이지도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당히 견제하는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는 없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역사책에서도 봐왔었지만 이런 외교적인 충돌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것을 아주 극히 싫어합니다. 예. 그걸 더군다나 패권 경제를 다루게 될 미국과 중국이 그렇죠. 지고 들어가는 느낌의 어떤 제스처를 먼저 제시할 리는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분간 미중 관계는 그냥 평행선을 걷는다 정도의 관점을 가지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그렇죠. 이런 예. 상황 등을 계기로 인해서 뭔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시는 것은 조금은 주관적인 입장이실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리고 지금은 예. 평행선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도 언론인이지만 언론이 아주 쉽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양분법이거든요. 네. 극단적으로 양분해서 나누면 가장 설명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그 안에 수많은 회색 빛깔이 있고 수많은 무지갯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는 뭐 사실은 대부분은 그 95%의 수많은 무지갯빛 안에 미래가 있고 맞습니다. 양극단
이 플러스 마이너스 5%에는 잘 속하지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김광민님, 여의도 손진창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5% 가까이 조정을 받아 네네. 조금 샀는데 네네네. 이것도 좀 사실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특히 이게 백신이 나온다고 하고 네네네. 기업 활동이 정상화되고 경제가 돌아가면 그러면 기존에 별로 안 올랐던 기업들한테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산업별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가장 예. 걱정하시는 것이 이미 많이 오른 주식들이 거품이 아닐까. 이것들을 많이 걱정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IT 거품이 또 터지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을 걱정하시는데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 IT 거품이 왜 터졌냐면은 기존의 전통 구산업과의 충돌로 인해서 예. 그를 견디지 못해서 후퇴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닷컴 기업들은 갑자기 손편지를 쓰다가 인터넷 메일 쓴다라고 그러고 유선전화 쓰다가 무선전화를 쓴다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 이전 산업의 사람들이 다 잘리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항이 커지다 보니까 신성장 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재를 원하는 층은 과연 누구인가? 뭔가 어떤 그 독점적이고 이런 공정한 거래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 현재 산업 체계에서 이들의 규제를 바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네. 가치에 대한 재배치를 지금 이뤄내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예. 이들은 앞으로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아, 일자리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단순히 내년에 네이버의 이익 전망 대비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 지표가 이러니 거품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예. 아직까지 이들이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예. 저도 얼마 전에 네이버의 푸드마켓이라는 코너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꽤 됐다라고는 하는데 예. 그 안에 우리나라 전국의 전통시장의 맛집들을 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선택을 하면 배달해 준다는 거죠. 근데 예. 옛날에 어떤 기업이 우리 재래시장에 대한 가치를 끌어서 밸류를 매길 수 있는 기업들이 없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해내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과 내년에 이제 이런 성장 산업들, 올해 이제 성장이라고 밀었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믿었었던 것들을 숫자로 보여주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이미 3분기 실적이나 최근 실적 보면 눈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럼 믿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피해를 봤던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막 갑자기 튀었거든요. 예. 조선도 올라오고 해운도 올라오고 항공도 올라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아직은 좀 투자자들의 기대가 앞서가는 겁니다. 예. 이들은 어떤 부진에서 정상화에 대한 목적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지 예. 예전에 어떤 그 확장세에 대한 영위를 누릴 것이다. 이것까지 아직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 그거는 뚜렷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좀 투자의 기간을 굳이 설정한다라면 성장 쪽은 오히려 더 길게 보시는 부분이 맞고요. 아. 지금 일시적으로 이 코로나 문제나 가치. 백신 문제 등으로 인해서 예.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식들은 예. 오히려 짧게 보시는 것이 오히려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짧게 보는 것은 그렇다면 그 가치주, 이른바 가치주라는 것들은 길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우선 지금. 이들은 예. 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와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 당장 내년서부터 경제가 불같이 살아난다 막 이렇게 된다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 그 이후로 다시 또 여러 걸림돌이나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다면 또 제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기업들은 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중 구조조정을 겪고 어떤 생존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예. 당장 우리 기업들이니까는 애정에 가고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중국도 따라왔죠. 다른 신흥 국가들이 다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등에 대한 평가가 남아 있다라는 거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원한 화두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네네네. 이런 대표적인 그 제조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 그렇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계 주식시장에서 보면 분명히 저평가는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씩 성장은 또 해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이런 우선은 기업들은? 그 반도체 기업은 이미 지배력이 확고해져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시간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영역이다. 예. 그래서 이건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자동차는 좀 아쉬움이 남죠. 아무래도 지난 몇 년 동안 준비를 제대로 못했었던 것도 있고 포인트를 영업 전략을 좀 못 잡았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는 좀 경기 변동과 같이 흐름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민감주에 가까워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경기 민감주에 그렇죠. 결국 이는 판매 대수에 결정될 수밖에 없다 주가가.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전기차나 여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하려 하는데 진짜 장착하는 걸 좀 보자. 아직 기다려야 되는군요. 아주 조금 엄격한 좀 잣대를 갖고 예. 뭐 우리가 그 아이들이 다음 시험 잘 볼게 얘기하면 믿어주지만 예. 점수부터 우선 가져와야지 믿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다뤄야만 투자자들이 원하는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현대차가 세계적인 판매 대수가 계속 줄어들었던 추세. 대신 전체적인 점유율은 유지를 해왔어요. 점유율은 그러니까 유지했지만 우리 기업으로서 정말 그 어떤 위기 관리에 대한 부분 등은 탁월했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전체 자동차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그렇죠.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 지금부터는 좀 준비를 타이트하게 해놓을 부분이 있다라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한 30초 남았는데요. 네. 바이든 시대 이후에 대선 이후에 주목해야 될 어떤 모멘텀, 기억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뭐 바이든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은 아직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그 상황에서 2021년도는 이런 통제된 상황에서도 그래도 경제 활동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그런 어떤 극복에 대한 의지가 숫자로 표현되는 과정은 자산 시장이나 특히 주식 시장에는 상당한 기회 요인과 잠재력으로서 표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 전 이런 이벤트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어떤 소음 가는 거리를 두면서 소음과는 거리를 두고 어떤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나가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법 통과할 때는 얘기 다르고 지금 또 하려고 그러니까 또 얘기 다르고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매일 아침 잼 날리는 범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여러분의 출근길에 함께하는 여의도 호랑이 김경래 최강 시사. 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 안녕하십니까.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평일 아침 9시 5분에 접하셨던 성공예감, 이제는 콩, 유튜브, 팟빵, 오디오 클립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플랫폼이 어디든 성공예감 자주 검색해 주십시오. 성공이 더 가까워질 겁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제 나이 59. 참 애매한 나이입니다. 무엇인가를 하자니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살아갈 날이 많고요.